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찾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맘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1시에 만남 양동이 방송 이제 3월 10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3월하고도 10일이네요. 어제는 말 그대로 봄이었습니다. 봄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이 잔뜩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되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그 낮 오전 최저 기온이 영상권 6도까지 올라가고요. 낮 최고 기온도 10도가 올라갔으니까 봄은 다 온 것 같습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우리들 마음에는 봄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죠. 기분 언제나 좀 찹찹하고 지금 그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는데 이게 빨리 풀리기를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바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도 우리들 마음이라도 신나게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한 주의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2일 이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식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보더라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나오는 게 뉴스에 거의 한 8, 90%가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이런 판국이고 시대의 미담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 소식들은 거의 이렇게 묻히는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4.15 총선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광주 쪽에 이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다가 어제 14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오늘 역시 15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보다도 혹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고 말았죠. 신천지 쪽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교육을 했던 곳에서 함께 교육을 했던 분들인데 며칠간의 자가 격리가 있다가 해제가 된 후 2일, 3일 만에 이렇게 확진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더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말고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일이 12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3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 점차적으로 수그러들고 있고 오늘은 좀 안 나오고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이번 주 내로 해가지고
뭐 한 자릿수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0이 나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3월하고도 10일 양동이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직 나만 아는 네, 뭐 오늘은 뭐 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 노래 좋은 거 있으면은요 신청곡들 오늘은 뭐 페이스북으로 좀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기사를 쭉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도 희망찬 소식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마 요 소식들은 뭐 대부분이 접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귀에 한번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눈에 띄는 소식 바로 항체를 찾았다는 거죠. 사스하고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찾아냈다고 하는 소식이 반갑게 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한 2, 3일 나오다가 뒤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연구 중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임상 실험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항체를 찾아냈다고 하죠. 국내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CVI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그 전염병이었죠. 사스, 메르스, 중화 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중화항체가 뭔지 모르겠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항원이 주사가 되면은요, 우리 인체는 면역화 반응에 따라서 항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그 나라 연구팀이요.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한 뒤 기존의 사스 그리고 또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생물 정보학적으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 논문에 따르면은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공개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정보 파일을 분석을 했고 사스 중화제 2개와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특히나 이 융합연구단은 지난달 17일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코로나19 환자의 검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배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RNA 또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용 프라이머 프로브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N 유전자 검출용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2019 n코브, N2, N3와 그리고 또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N2D 2019 n코브 N의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죠.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아카이브에 지난달 27일자로 실렸다고 합니다. 그쪽에 담당을 했던 원장은요. 코로나19 검출용 주요 프라이머 프로브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감도를 높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분자 진단 키트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융합연구단에서는 화학위원 중심으로 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 진단과 백신 개발, 치료제와 확산 방지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뭐 댓글에서는 물론 찬사를 받고 있죠. 우리 한국의 저력 대단하다. 뭐 한국 하루빨리 백신 개발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우리나라의 이 감염병이 자주 찾아옵니다. 5년, 6년꼴로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또 언제 이런 전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뭐 댓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이번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되기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연구하신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대구고 그리고 또 경리 병동에서 일하시는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가 아니라 광주시하고 서구청 소식 한번 짧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너는 내 남자. 너를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탈수록 왠지 너를
팔지마 너는 내 여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너를 식목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테스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눈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눈 팔지마 너는 내 여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흥겹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오고가는 눈빛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대와 같이 느껴나는 행복한 기분 지난 일은 생각을 말고 춤을 춰요 사랑하는 여자들 서로 맞춤 보면서 흥겹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 노래 불러요 오고가는 눈빛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대와 같이 행복한 기분 지난 일은 생각을 말고 춤을 춰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네, 광주광역시가 오늘 저부터 또 내일까지 비 예보가 있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빗물 저금통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빗물 저금통. 아, 뭔가 궁금하시죠? 아, 그리고 또 이 빗물 저금통 설치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비를 지원을 한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이 빗물 저금통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붕 등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일명 빗물 저금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아진 빗물은요, 텃밭, 농업용수라든가 화단의 조경수, 그리고 청소용수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물들 부족하는데 이 빗물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빗물을 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죠. 광주시는요, 일반 건축물의 지붕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 면적의 10,000제곱미터 미만, 학교는 건축 면적의 5,0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 설치비의 90%,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빗물 저금통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요, 시 홈페이지 공지 공고를 참고를 해서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번 달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있고 옥상 규모가 넓지 않으면은 빗물들 많이 모입니다. 이 빗물이 그냥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빗물 저금통 좀 만들어 가지고 뭐 집이나 아니면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씩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된다면은 집안에서도 혹시 화단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수도비 절감에도 뭐 좋은
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원 대상자는요, 시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사업비 산정 등의 적정성, 그리고 빗물의 활용도, 접수 능력, 설치 여건,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31일까지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빗물 저금통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설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도 열고요.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그 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어떤 연구자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그 전염병 역시 북극과 남극에 그 얼음들이 녹는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뭐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강원도에서는 맛볼 수가 있는 과일이고 남부지방에서는 그 태국이나 동남아 갔을 때 먹는 그런 과일을 뭐 수확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7월 달에 태풍이라든가 장마가 오지 않고 여름이 끝나고 9월 달에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비가 오고 이게 지금 뭐 잘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축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빗물 저금통 설치로 시민들은 물 절약에 앞장서는 물순환 선도도시 광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단독주택 옥상 있는 분들 같으면은 꼭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빗물 저금통 이번 달 31일까지 시에서 접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참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에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인 일생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애기야 오빠가 간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뭐,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 그래서, 뭐, 날짜로 인해서 그 태어난 생년의 뒷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매씩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10살 미만의 어린이와 그리고 또 고령의 그 어르신들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리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일주일에 2장 구매, 일주일에 2장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한 장을 가지고 3일 혹은 4일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이제 그 대통령은 마스크를 빼고 나오시고 그리고 총리께서는 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데 그 바람이 부는 야외라든가 공기 좋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착용을 해도 괜찮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안심이 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KF94, KF80 이거 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면 마스크라도 이렇게 좀 구입을 해가지고 착용을 좀 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실 경우에 그 구입한 그 KF94나 KF80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불안하고 안타깝다도 이것은 우리 시민 스스로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뿐만이 아니죠. 손 세정제도 구입하기 힘듭니다.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재료 구입도 정말 힘든 실정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 이 모든 재료값들도 엄청나게 비싸졌고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이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 이분들은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편성이 된 국비를 전국 각 지방단체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556곳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스크 2만여 장과 손소독제 8천여 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그 서구에서는요. 광주시에서 지원한 마스크 5,900여 장을 감염병 취약계층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배부를 완료했다고 하죠. 후 관계자는요. 정부에서 노약자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긴급 지원에 나선 만큼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관리 방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은 또 이 방송 말미즈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심이 있다. 그러면 133부로 먼저 전화를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꼭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하고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사회 거리두기 우리 웬만하면은 2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사회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게 빠른 종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우리 광주의 멋진 소식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엽서라고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령 향기 당신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마음을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쏟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쏟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자, 보이는 라디오 양도방송 함께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시 35분 37초, 8초 방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5.18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병실이 부족한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을 해 치료를 한다는 소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첫 환자 이송이 시작이 됐고 어제까지 해서 29분의 환자들이 현재 노대동 전남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하죠. 이용섭 시장이 대구와 병상연대에 따른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외부와 완전 차단과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대구 확진자를 받겠다라고 밝혔죠. 이 시장께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경계를 떠나 국가가 모든 역량을 쏟아 대처를 하는데 광주 공동체가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한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광주가 대의를 쫓아 나서는 것이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차로 이송할 인원이 9명 안팎이었고요. 코로나19 전담 이송 구급차를 타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 그러니까 달빛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빛거울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가족들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 아주 어린아이 그젠가요?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제 장애인이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동반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 빼놓고는 가족들은 동반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일반인들과 접촉을 일제 차단을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간 정차 없이 곧바로 광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급차는 확진자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확진자 사이에 칸막이를 두었고요.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소방대원들께서는요, 방호복을 착용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 후에 대구로 돌아가 착용을 했던 보호 장비를 모두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에서 벗지 않고 입은 상태로 대구로 돌아가서 대구에서 보호 장비를 폐기 처리를 하고 구급차 역시 내외부를 소독한 후 다른 환자 이송에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구 확진자들이 도착을 하면은 레벨 D 방호복을 입혀서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요. 의료진 또한 방호복을 착용을 해서 병원 입구에서 확진자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 확진 환자들이 사용할 병실은 5층, 6층으로 8개 이동형 음압병실과 49개 격리병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는 의사 12분과 간호사 51명이 대기 중이고요. 확진자가 사용하는 수건이나 환자복은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해서 의료 폐기물 전문 수거업체가 처리를 한다고 하죠. 식사는 병원식으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 개별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한 후에 역시 식기 또한 바로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 환자가 이렇게 광주로 오게 되는 걸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요. 환자들은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 체온, 의식 수준 등은 증상 평가를 받게 되고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거쳐서 음상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퇴원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시설 부족에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한 병상연대를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또한 함께 해주셨죠. 광주는 철저한 방역망 구축과 대응을 통해서 나눔과 연대 시대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더 고마운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 구급차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옆에 프레카드 같은 거 보고 빠른 피해를 빈다는 이런 프레카드도 보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높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중앙 방송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이 우수한 어떤 이 생각들 정신들을 좀 그 우리나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방송 보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 광주에 오셔가지고 빨리빨리 나으시고요. 그리고 광주는 뭐 오늘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나오지 말고요. 현재 그 음압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 빠른 케어도 한번 뭐 기원을 해보고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사태가 모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내일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 욕심인 것 같고 이번 달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기를 정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어둠 속에 묻힌 그 약속 저 멀리 해가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위로할게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방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친구 될게요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달려갈래요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방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의 친구 될게요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언제나 그대 내 언제나 그대
자, 한시 만남 양도의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4.15 총선 소식 처음으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총선까지는 35일가량,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4월 15일이 되려면은 이제 오늘을 빼놓더라도 35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무관심 속에 이제 선거가 치러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 또한 궁금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공천자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선거구다 개편이 됐습니다. 선거구 개편에 따라서 많은 이런 그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광주는요. 선거구는 그대로고요. 공천자들이 거의 확정이 됐죠. 이변들이 나왔어요. 먼저 그 동남갑 그리고 그 광산 을 같은 경우에는 재선 구청장을 지냈던 두 분이 모두 탈락을 하게 됐고, 그런가 하면 또 광산갑에서는 지역위원장이 역시 또 탈락을 하게 됐다는 소식들 모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 서구갑은 우리 지역이죠. 현재 양동시장 지역인데 여기는 거의 단수로 이렇게 되니까 거의 공천 받은 거나 진배가 없고요. 이제 투표만 남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35일 후에 알 것 같고, 이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조금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4.15 총선 전남 선거구가 순천시가 갑구, 을구로 분구가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합혀지고 해룡 쪽에 5만 5천 명이 그 광양 쪽으로 붙어서 그 순천 해룡, 광양 그리고 구례 곡성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먼저 발표가 됐던 게 이런 발표였죠. 4.15 총선 순천시가 갑, 을, 후보가 돼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그리고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한 개의 선거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안, 영암, 신안 선거구가 각각 목포, 신안, 그리고 나주, 화순, 영암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또 무안이 무안,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로 통합이 돼서 조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순천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좀 말씀이 많았습니다. 종전의 이 획정안에 따르면은 광주 전남 선거구는 각각 8개, 10개로 20대 총선과 같지만은 순천과 분구가 되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타 선거구로 통폐합되었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엊그저께 어떻게 해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목포는 신안과 통합이 돼서 목포 신안 선거구로 치러지는 것을 비롯해서 나수 화순은 영암과 붙어서 나주 화순 영암 선거구로 조정이 되었고, 광양 곡성 구례는 담양을 합쳐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선거구로, 무안은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총선을 치를 방침이었는데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 예측을 해 보면은 현재 그 무안 영암 신안 쪽의 국회의원이 전라남 도당위원장을 지내신 서삼석 현재 의원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담양, 장성, 영광, 한평이 그 지난 20대 때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후보였던 그 이계호 의원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찍히다 보면은 조금 두 분이 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래서 이 뭔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온 다음에 순천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현재 그 예비 후보인 노광주하고 서가본 후보가 두 분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순천 쪽에 전략공천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빼놓고 전라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 순천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조금 몹시 서운해하는 이런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투표까지는 선거까지는 불과 3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도 확정이 되지 않고, 더 재밌는 게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천을 했고 그 공천과 상관이 없이 선거구가 개편이 된다.
이것은 조금 제 생각인데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선거구 뭐 잘 한번 일단 지역 주민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천 이야기 나서 순천 회의론 그러면은 광양, 곡성, 구례 이쪽 기존의 선거구에서 움직였던 분이 가고 있고 아마 순천 해룡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쪽 지역은 별 관심을 안 뒀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선거가 바뀌면은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라를 일하는 일꾼을 뽑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뭐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시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한번 좀 잘 한번 좀 짜주길 조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출발하겠습니다. 바닐라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미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
네, 3월 10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보이는 라디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좀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